이슈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오늘 메인 이슈이기도 한데요. 오세훈이 광화문에 100m짜리 태극기 개양기를 지금 달겠다고 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기사에서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황당한 생각이. 왜 많이 들었냐면요. 윤정현님, 영화방송 아직 하냐고. 그럼요. 영화방송은 매주 하죠. 사물이 라이브에서는 안 하지만 사람 IN에서는 영화방송은 매주 하고 있습니다. 난 또 요새 윤정현님 안 오셔갖고 내가 서운했는데 모르셨구나. 방송 똑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오세훈 얘기 하기 전에 어저께 이야기했던 건데, 지금 중국이 그 과학 굴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2016년도에 인민대회에서 중국의 과학 굴기를 천명했어요. 과학 굴기. 무슨 말이냐? 앞으로 중국이 과학 분야에 있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뚝 서겠다. 미국 잡고 세계 최고의 과학 강국이 되겠다라고 시진핑이 2016년도에 천명을 했습니다. 천명을 했어요. 윤석열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무슨 반도체, 뭐 AI, 또 양자 이론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과학 강국 만들겠다고 얘기했죠. 근데 윤석열하고 시진핑은 다른 게 뭐냐면, 시진핑은 진짜로 실천을 해요. 윤석열은 말만 하는 거고, 윤석열은 그렇게 말해놓고 과학계 예산, R&D 예산 한 5조 원 깎아버린 거 아닙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시진핑은 이렇게 해놓고 진짜로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마어마한 돈을 중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서 쏟아부었죠. 쏟아부었어요. 매년 500조 이상을. 500조 이상을요. 그거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2019년도 기사를 보면 시진핑이 과학 굴기 선언하고 3년 됐을 때 기사 뭡니까? 전 세계 상위 1% 연구자, 미국에 이어 중국이 2위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실력 있는 연구자들이 있죠. 연구자들을 중국에서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2위가 어디라고요? 중국. 원래 영국이었는데 영국을 제치고 2019년도에 중국이 가장 많은 영향력 있는 과학자들을 보유한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두 번째 나라가. 근데 이렇게 중국이 돈을 쓰면서 과학자들을 막 모으면서 과학기술 발달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거 이러다 안 되겠는데? 문제 있는데? 여긴 거죠. 그래서 바이든 들어와가지고, 물론 트럼프 때도 마찬가지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그 경제와 관련한 그 제재, 무역 제재, 무역 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거와 함께 뭘 한 거냐면 중국의 과학 기술을 그냥 죽여버리려고, 어떻게 하면 좀 눌러버릴까 해가지고 중국과 함께 했었던 그런 뭐 협력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못하게 해버리고 중국 기술 발전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사 보면은 2020년도에 시진핑 반도체 굴기, 미 기술 규제 2년 만에 하나 둘씩 꼬꾸라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과학 굴기 선언하고 막 중국이 과학적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치닫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미국이 기술 규제 해버리면서, 야, 중국 거 쓰지 마. 중국, 우리랑 같이 하던 거 중단.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이 그 과학 기술이 이제 하나둘씩 꼬꾸라지고 있다. 정부 주도로 성장한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둘씩 꼬꾸라지고 있다.
미국은 이렇게 자기들이 중국과 협력하지 않고 중국을 규제하면은 중국이 이렇게 막 치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과학기술이라든가 과학 발전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야,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기술 규제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 있죠. 네이처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중국과의 갈등을 계기로 그간 강조해온 갈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이 오히려 좋아. 우리가 앞으로 과학기술 미국에 의존 안 해. 앞으로 중국 스스로 자립자강하겠다 하면서 진짜로 중국이 미국 관계없이 스스로 자립자강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중국의 과학 굴기를 통해 미국마저 넘어 자연과학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양국 간 연구 협력이 크게 줄어든 게 중국의 영향력을 오히려 확대시켰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박. 네이처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의 과학 협력 건수는 2020년부터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미국이 양자 컴퓨터와 같은 특정 분야의 중국산 장비를 연구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국 연구자와의 공동 연구에 제한을 둬버리면서 중국을 발전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어떻게 된 겁니까? 중국에 있던 그런 이 과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 기국을 해버린다거나 그러면서 중국 자체 내에 과학 연구 역량이 굉장히 비례해서 크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히려 미국이 그 타격을 받았다는 거죠. 글로벌 산업체들이 비상인데 중국이 자연과학 경쟁력을 앞세워 중장기적으로 미래 핵심 산업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연과학계에서 드러난 것처럼 첨단 산업 분야 역시 탈중국 흐름은 오히려 중국의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우습게 본 거죠. 자기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으면, 연구할 때 파트너로 함께 안 하면 저것들은 못할 거야 그랬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재원도 많고요, 돈도 많고 능력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를 악물고 스스로 자립자강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에서 공부하던 학생들, 미국에 있던 중국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빠지면서 어떻게 됐냐? 중국 과학자 1000명이 미국을 떠나면 미국이 약 1조 3천억 정도 등록금 손실을 입고 향후 10년간 약 277조 정도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결과적으로 중국은 지금 엄청난 과학 굴기를 실제로 이루었습니다. 어저께 소개해드렸지만 네이처에서 발표한 세계 최상위 과학 연구 기관 10군데 중에 7군데가 어딥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미국의 하버드하고 프랑스밖에 없어요. 중국이 그리고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 중국이 7군데. 대단하죠. 대단하죠. 중국이 지금 이렇게 과학기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천인계획. 네, 천인계획. 천인계획이 뭐냐면 그 문화혁명 이후에 등소평이 정권을 잡으면서 등소평은 굉장히 열려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의 그 학자들을 미국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공부시킨 다음에 돌아오게 한 거죠. 미국 가갖고 과학기술 잘 배워와 해가지고 돌아오게 했는데 그 계획이 뭐냐? 백인계획. 매년 100명씩. 매년 100명씩. 응? 등소평에 매년 100명씩 젊은 인재들을 해외로 보내가지고 미국이건 유럽이건 해외로 보내갖고
지식을 쌓게 한 다음에 국내로 들어오게 해서 중국을 발전시킨다. 이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이게 백인 계획이야. 백인 계획.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와서 뭘 했냐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1000명의 해외 인재를 중국으로 불러들인다. 등소평은 중국 젊은이들을 보내서 공부시킨 다음에 데려오는 거였는데 시진핑은 그게 아니고 아니 꼭 중국 사람일 필요 뭐 있어. 해외에서 이미 실력이 있고 인정받은 인재들을 우리가 엄청난 진짜 중국머니 이용해갖고 데리고 오면 되지 굳이 뭐 우리 사람이 필요 있어? 하면서 해외에 있는 이런 실력자들, 과학자들을 10년간 1000명씩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10년간. 그러니까 1년에 100명씩 데려오겠다는 거죠. 그게 어마어마한 계획입니다. 어마어마한 계획. 한번 기사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수천 명의 해외 인재가 중국으로 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8년까지 이런 식으로 2629명의 과학자들이 중국으로 왔다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은 2010년대에 중국이 천인 계획을 통해 7,000명의 정상급, 매년 100명이 아닌가 보네. 정상급 과학자를 데려왔다고 보도했다. 대부분 미국 거주자였고 비중국계 외국인 과학자도 수백 명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각 분야, 뭐 의학, 생명공학, 보건학자, 뭐 응용과학자, 컴퓨터공학, 항공우주공학, 천문학, 뭐 경제학, 재정학, 수학, AI 이런 분야에서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작년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그 과학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자살로 알려져 있는데 우울증으로. 누구냐면은 이름이 장서우청.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미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2018년도 12월 달에 자택에서 죽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음모론이 좀 많았어요. 결과는 몰라. 뭐냐면 이 사람을 중국이 그 천인 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중국으로 데리고 오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근데 미국 FBI가 못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천인 계획 관련해 가지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장서우청 이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인 거 혹시 중국에 안 보내려고 FBI가 죽음으로 몬 거 아니냐, 그런 음모론이 있는 거죠. 원래 중국에 가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만큼 예민한 문제야. 그냥 단순히 중국이 좋은 학자들 데리고 와야지 이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는 그런 나라들 경우에서는 아니 과학기술을 중국이 빼가는 거 아닙니까? 과학자 가면 끝나는 겁니까? 사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냥 뭐 과학자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런데 중국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 과학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루었어요. 이것만 있습니까? 예산은요.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들이붓잖아요. 예산도 돈을 엄청나게 들이부어요. 600조 육박. 중국과 미중 무역 할 때 1년에 중국이 R&D 예산에 투입된 돈이 600조 거의. 근데 600조 하고도 매년 돈을 늘리고 있어요. 매년 늘리고 있어. 이번에 인공지능에만 얼마를 쓴다? 68조. 작년에 비해 갖고 10% 늘린 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요, 중국이 돈을 아끼진 않아요. 그냥 매년 돈을 계속 늘리고 그러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는 요번에 우리나라 국가석학
국가석학이라는 거는 그냥 언론들이 이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니까 석학이야. 그게 아니고 국가석학으로 나라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가석학으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이 밑에 있는 사진 보이죠? 물리학자 이기명 박사. 고등과학원 부원장인데 이분이 굉장히 실력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실력 있는 분. 근데 이분이 요번에 정년인데 정년 되고도 사실은 더 연구할 수 있고 지금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년 이후에 일할 곳이 없어갖고 일할 곳이 없어갖고 결국 중국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 지금 중국은 해외에 있는 이 과학자들, 유능한 사람들을 돈을 막 들이면서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데리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고 싶어하는 학자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년되니 연구할 곳이 없다. 남아있고 싶어도 연구할 곳이 없다는 거죠. 기사 한번 볼까요? 한국에 남아서 후학들과 같이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할 곳이 없대요. 기초과학에 무심한 한국, 인재를 나이, 국적 제한 없이 유치하는 중국에 대비되는 모습에 지금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고등과학원의 최재균 전 원장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부원장을 석학교수로 모시고 싶지만 인건비가 없대요. 인건비가 없는데 중국에서 5배 이상의 연구비를 제시하면서 이번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 과학자들이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면 그 성과 누가 가져가는 겁니까? 중국이 가져가는 거야. 중국이. 안타깝죠. 돈을 안 쓰는 거지. 중국은 뭐 R&D 예산에 600억 쓴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처럼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원래는 중국처럼 그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 규모 안에서는 최대한 R&D 예산이라든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무단히 애를 썼고 지금의 성장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어떤 짓거리를 한 겁니까?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버린 거죠. 시사인이 기사를 썼어요. 이거 미스터리라고 도대체. 미스터리. 뭐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뭐야? 이유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갖고 돈이 없어? 우리나라가 갑자기 IMF가 왔어? 무슨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삭감이 된 거예요. 본래 여러분 2024년도에 과학계 R&D 예산을요 처음에 짤 때 5% 인상해갖고 짰어요. 5% 인상.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오래전부터 이번에 과학계 R&D 예산 삭감입니다 한 게 아니고요. 예? 원래 계획은 R&D 예산 5% 인상해갖고 예산을 올렸다니까요. 원래 계획은.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삭감이 된 거예요. 황당하지. 우리는 2012년 이후에 R&D 예산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2019년 들어와갖고 문재인 정부에서 R&D 예산을 5년간 대폭 올리죠. 대폭 올려요. 보면 알잖아. 그 앞에 정부는 그냥 조금씩 올려와가지고 박근혜 때부터 이명박 때까지,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한 3%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집권 5년 동안 R&D 예산을 10% 올려요. 10%. 얼마나 대단합니까? 2013년이지만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짠 예산이니까 거의.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한 번에 6%를 깎아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6%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볼게요. 기사를 보면은
본래 과기부가 예산을 5% 증액해서 올릴 예산 계획이었잖아, 원래. 그런데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이 갑자기 뜬금없이 뭐라고 했냐.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라. 난데없이. 이 미친 새끼. 그래가지고 갑자기 R&D 예산을 삭감을 한 거예요. 근데 황당한 건 뭐냐? 아니,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갖고 과학계 R&D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분야가 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돈을 깎아야 되는 거야? 어디가 문제라는 거야?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과학계 니들이 알아서 깎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과학계가 감소폭 6%도 충격이지만 당장 어느 분야, 어떤 사업에서 예산이 줄어야 하는지 깜깜이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예산이 어떻게 깎였는지 정보가 없대요, 정보가. 뭔가 기준을 두고 삭감하면 연구자들이 동의는 못하더라도 납득을 할 텐데 이 정부가 들어와갖고 예산을 깎는데 세부적으로 여기 깎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없는 거야. 이유가 없으니까 과학계에선 미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이거예요. 뜬금없는 이권 카르텔. 너희들은 돈 들어오면은 그걸로 너희들끼리 헤쳐먹지. 이권 카르텔. 과학자들의 사기를 얼마나 꺾어버리는 겁니까? 아, 나 같아도 정말 더러워서 진짜 중국으로 갈 것 같아요. 부르기만 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도대체. 갑자기 과학계 이권 카르텔? 아니, 윤석열이가 이런 짓거리 하기 전에 무슨 언론에서 과학계 이권 카르텔 관련된 뭐 기사라든가 뭐 사건 터진 거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난데없이. 얼마나 황당해.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어디를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국민적 분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난데없이. 그럴 때는 어디를 봅니까? 천공. 이때도 천공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과학자가 필요 없대잖아요. 천공이. 미친 새끼. 천공이 뭐 이런 새끼가 이런 말 하는 거 뭐 대단합니까 그냥.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듣고 설마 정말 정책에 반영을 했을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천공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과학자 필요 없대요. 필요 없대. 과학자 왜 필요하냐? 다른 나라 과학자들이 연구한 다음에 보고서를 보내면 그 보고서만 읽으면 된대요. 그래서 과학자 필요 없대. 못하러 과학자 들어와서 이거 하냐? 그냥 다른 나라들이 연구한 거 있으면 그거 보고서 받아가지고 그거 읽으면 과학자지. 뭘 내가 직접 연구를 해? 그 지랄하고 있어요, 비용신. 근데 정말 이런 식의 수준 인식을 가지고 윤석열이 과학계 R&D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쑥대밭을 만들어버린 걸까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이 이 이후에 자기는 엄청 과학계를 중요시 여긴다. 자기는 뭐 AI, 양자역학, 뭐 반도체 이런 얘기 엄청나게 떠들거든요. 과학 예산도 내년도에 엄청 늘려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새끼가 과학과 관련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관심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실은 R&D 예산만큼 이것도 너무 충격이었죠. 뭐냐면 미국이 지금 달에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그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번에 미국에서 이 달에 달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대한민국도 아르테미스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큐브 위성 자기들이
이 달로 보내는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조그만 큐브 위성 만들어서 보내면은 자기들이 여기 넣어서 같이 보내겠다. 그러면은 우주선 타고 우리나라 큐브 위성에 간 다음에 달 상공에서 따로 띄워놓으면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달과 관련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딱 들어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고, 달 연구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잖아요. 이거는 이런 혜택이 아무한테나 가는 게 아니야. 근데 이거 하는데 돈이 얼마 드냐? 100억. 그럼 이거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아니, 100억이 큰 돈이야? 아니, 우리 같은 개인들한테는 큰 돈이지만 대한민국 정부 사이즈에서 100억이 큰 돈입니까? 근데 이걸 안 했어요. 100억이 없다고. 이게 말이 돼요? 나사에서 100억 규모 비용과 함께 큐브 위성만 보내면은 그걸 달에다가 실어주겠다라고 했어. 그러면 그 큐브 위성이 달 상공에 떠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런 자료 같은 것도 수집하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했어. 돈이 없다고. 얼마? 100억. 100억. 100억이 큰 돈이에요? 100억이 큰 돈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 정부가 무슨 과학에 관심이 있다거나 과학기술 발전이라든가 그런 거에 말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거짓말인 거죠. 이 정도에도 돈을 안 쓰는데, 이런 기회도 100억이 없다고 그냥 아예 그냥 발로 차버리는데, 이 새끼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기대가.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그 오세훈이었거든요. 오세훈. 제가 오세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 과학 이야기, 우리나라가 지금 달에 위성 100억이 없어서 안 보내놨다는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번에 오세훈이 뭐 한다는 거예요? 광화문에 높이 100m짜리 태극기 개양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